어. 세 분 모시고 나눌 이야기 주제는요. 학교 운동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학교 운동부 창단이 어렵고요. 외부적인 여건 이런 것들이 많이 변했다라는 거. 최저학력제가 이제 운동을 시키는 부모들로 분노를 좀 정말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소양 아주 일부가 이제 학업이잖아요. 플러스가 되면 좋은 거니까요. 개선이 되려면 어떤 부분이죠? 학교 운동부의 문화를 쇄신하고 세종아 학교 가자!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등교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세종아 학교 가자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신일이고요. 오늘도 역시 아이들 교육에 대해 누구보다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세 분과 함께 즐거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학부모 대표죠. 세종시 대표 원더우먼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루 24시간을 48시간처럼 쓰고 있는 아들 셋 엄마 류윤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공주대학교의 대표 꿀 동굴 보이스 우리 정형근 교수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국립공주대학교 교수 정영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뉴페이스죠. 세종시 교육청 김종석 장하사께서도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세종시 교육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종석 장학사입니다. 체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오늘 SKB에서 학교 운동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분들 모시고 함께 하신다는 얘기 듣고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오늘 좋은 얘기를 듣고 저도 교육청에 돌아가서 체육 정책에 반영하도록 좋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 분 모시고 나눌 이야기 주제는요. 학교 운동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장학사님은 운동부 생활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예, 사실은 저는 그 초등학교 시절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축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몸소 이제 직접 이제 겪어봤는데 당시만 하더라도 86 아시안 게임 그리고 88 올림픽을 우리나라가 겪으면서 양쪽으로 학교 운동가 굉장히 팽창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아마 다들 이제 어머님하고 교수님 다 아시겠지만 아마 학교 운동부가 정말 학교의 국가적인 그런 제도 아래서 정말 팽창하는 시기였습니다. 예전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학교 운동부 운영에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들이 있잖아요. 교수님,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학교 운동부가 현실적으로 많이 줄어든 게 사실이고요. 관련 자료들을 좀 살펴보니까 2012년도만 해도 학교 운동부를 운영한 학교가 전국 단위에서 5,281개 교였습니다. 그런데 2022년 통계를 보면 3,890개 교입니다. 즉 10년 사이에 약 26%의 학교 운동부가 감소되고 그리고 학생 선수들도 2021년까지는 5만 9천 명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가 23년도에는 4만 6천 명 정도로 급감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객관적인 지표를 보더라도 학교 운동부라든지 이런 것들 운영이 실질적으로 많이 감소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외부적인 여건 이런 것들이 많이 변했다라는 거.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요즘은 이제 한 자녀 가정들이 많다 보니까 급격한 학령 인구의 감소. 이를 통해서 학부모들이 그 어렵고 힘든 운동을 우리 아이에게는 좀 시키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의식들이 좀 팽배해지는 이런 것들이 있고 게다가 학교 운동부뿐만 아니라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스포츠 클럽, 개인 스포츠 클럽이 활성화되면서 그쪽을 좀 선호하는 현상이라든지 운동부가 감소하면서 초등학교 때 운동을 했는데 우리 지역에 갈 중학교가 없으니 전학을 가야 되는 거고 또 중학교 졸업하면 또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전학을 가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예, 뭐 하실 말씀 추가적으로 이제 좀 말씀을 더 드리면 이제 내부적인 이제 교육청과 학교의 이제 최근에 이제 어려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학교 운동부 창단이 어렵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학교 신설이 되면 1인 1기라고 해서 교육청이 지정을 해서 그 운동부를 창단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면 창단이 됐지만 지금은 학교 구성원의 모든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동의가 몇 프로 이상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 운동부가 급감하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요인이 그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즘에 또 긍정적인 신호를 보이고 있는 세종시의 한 학교가 있습니다. 운동부를 좀 창단한 학교들이 생기면서 좀 부활의 조짐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얼마 전 전국 최초로 펜싱부를 창단한 초등학교가 우리 세종시에 있어서 직접 다녀와 봤습니다. 정말 좀 궁금한데요. VCR 보면서 이야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펜싱 경기들이 구하느라고 힘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구하느라고. 자, 이렇게 하나하나 기본부터 배워가고 있는 우리 선수들인데요. 자, 여러 가지 종목이 있지만 이 나루초는 어떤 종목이 있었죠? 사브로 종목이죠. 사브로 종목. 가장 역동적이고 사실 제일 재밌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네, 저희 나루초등학교 펜싱부는 2014년에 정식으로 창단된 전국 최초의 펜싱부입니다. 초등 펜싱부는 창단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나루초등학교가 펜싱 종목의 가치를 발견하고 선수들을 육성하고자 창단하게 되었습니다. 나르세 동작. 뒤로 가는 게 롱때. 지금 우리 아이들이 하고 있는 사브르 종목은 하체를 제한 허리부터 상반신 모든 면을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 1회 1시간씩 동아리 수업을 통한 한 학기의 수업이 종료가 되면 수업 때 아이들의 우수 선수들을 기초 체력 테스트한 후에 그 기준치에 충족하는 좋은 선수들로 지금 구성으로 뽑게 되었습니다. (2023년도에) 펜싱 수업을 하면서 흥미를 느껴 지원했던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펜싱을 시작한 이후로 펜싱이 좋아져서 펜싱 수업을 했는데 제 취향에 맞아가지고 한 학기 동안 펜싱을 배우면서 재미있어가지고 지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또 장비들도 정말 준비가 잘 돼 있고요. 선수들이 연습하는데 더할 나위 없는 환경인 것 같습니다. 네, 작년 창단 지원비와 올해 교육청 교부금을 통해서 아직까지는 학생들 자부담금은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개인 장비며 소모품이며 전부 다 이제 지원금으로 구입을 하였습니다. 이 빵트 공격. 펜싱부를 하면서 예절이 더 좋게 됐고 체력이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펜싱을 배우면 어른들에게 공손해지고 키가 많이 크고요. 운동신경이랑 예의가 되게 발달해지게 됩니다. 예의를 갖출 수 있고 체력적인 부분이 느는 것 같습니다. 펜싱을 배움으로써 새로운 활동을 즐기고 예절을 조금 더 배워가며 좀 더 새로운 일상을 느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전국 최초 펜싱보다 보니까 정말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그런 만큼 학생들이 더욱더 성적보다도 밝고 건강하게 전문 체육인으로서 이제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계속해서 좀 흥미를 잃지 않고 미래로 나아가는 펜싱 우리 선수들에게 꼭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펜싱 국가대표가 장래의 희망이고요. 예의 바른 펜싱 선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가지고 대회에서 1등을 하고 싶습니다. 공부를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 운동을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운동을 소홀히 하지 않고 공부와 운동을 뭐든지 열심히 하는 그런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펜싱 국가대표가 장래의 희망이고요. 펜싱 국가대표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파이팅! 네, 귀여워. 꼭 이 한 팀이 나중에 태극마크 달고 대한민국을 또 빛내주는 그러한 국가대표가 되기를 정말 기원해 보겠습니다. 정말 기분이 좋아지는 그러한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선수들이 우리 학생들이 계속해서 펜싱의 장점으로 예의 범절을 꼽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우리 장 학사님 그 체육 교사 시절
펜싱부 감독을 또 하신 적이 있잖아요. 네. 예, 펜싱부 학생들이 실제 좀 어떤가요? 예의가 진짜로 좀 바른 편이었나요? 일단 펜싱이라는 종목 자체가 그 인사로 시작해서 인사로 이제 끝나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서로 이제 뒤에 동작 이름이 명칭이 따로 있습니다. 어텐션 살롯이라고 그걸 반드시 이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인사를 하고 마치고 나서는 장비를 벗고 선수와 심판에게 반드시 인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펜싱을 배우면서 그게 몸에 이제 저절로 이제 배게 돼 있어요. 그래서 펜싱한 학생들이 전에 학교 다닐 때도 보면 선생님들이 인사를 가장 잘하는 학생들은 이제 펜싱부다. 이게 이제 그냥 펜싱 그 학교뿐만이 아니라 주변 학교에서도 이제 소문이 많이 나서 그런 것 때문에 학교 운동부에 문제도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펜싱부는. 네, 그래서 학교 운동부가 창단도 펜싱부가 그래서 다른 종목보다 좀 수월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나루초 학부모들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더 바라보실 수 있는 그러한 펜싱부 창단 굉장히 또 기대가 되고요. 이렇게 좀 운동부가 좀 늘어나는 추세다라는 긍정적인 것들도 있는데 혹시 지금 세종시의 학교 운동부가 좀 얼마나 운영이 되고 있을까요? 저희 세종시는 현재 22교 24개 운동부가 238명의 학생들이 이제 운동부에서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아까도 이제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학교 운동부 창단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초등학교가 있으면 이제 중학교가 없는 경우도 있고 초중은 있지만 고등학교에 없는 경우도 있고 나루초등학교에서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학교 운동부가 없더라도 계속해서 아이들이 중학교에 진학하더라도 운동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금 제도를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졸업을 하더라도 그 학교 가서 운동을 계속 할 수 있게끔 지역형 학교 운동부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지원을 지금 저희가 하려고 창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중학교를 갔는데 나루초에서 운동을 하면서 지원을 받을 수 선생님에도 할 수 있다라는 예, 예. 얘기예요? 오, 네. 괜찮네요. 이렇게 좀 계속 희망을 좀 이어갈 수 있는 이야기가 되니까 너무 좋고요. 아무래도 부모님들도 이런 부분이 연계가 안 되면 당장 좀 겁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아주 좋은 제도를 또 만들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게 문제입니다. 사실 뭐 제가 다닐 때 제 동창들하기 좀 미안하지만 운동부 친구들은 수업 시간은 그냥 거의 수면 시간이었죠. 맞아요. 예, 그래서 덩달아 저도 같이 수면을 하기는 했었는데 자, 근데 이 공부를 포기한다라는 그런 단어가 요즘 운동하는 학생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장 학사님 어떻게 보시나요? 요즘 그 학생 선수들은 정말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 저 때는 운동만 해도 그 대학까지 가고 실업팀도 가고 했는데 요즘에는 공부도 병행을 꼭 해야 됩니다. 기초학력을 사회에 나왔을 때 어느 정도 사회 적응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기초학력은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사회적 합의가 이제 이루어진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는 그 학년의 평균의 30%, 50%, 그리고 중학교는 40%, 고등학교는 30%를 점수를 아이들이 이수를 해야 대회를 이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최저 학력제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할 말이 많은데 저희 아이들은 계속 이제 운동을 시키다가 갑자기 작년에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은 거예요. 아니 운동을 해야 되는데 성적이 이 정도가 돼야 된대요. 근데 아이들 운동 갔다 오면 엄청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최저학력제가 이제 운동을 시키는 부모들로 좀 약간 분노를 좀 그리고 또 최저학력제가 이번 학기에 만약에 그 퍼센테이지가 되지 않으면 다음 학기 6개월 동안 못 나오는 거잖아요. 아니 6개월은 너무 긴 거 아니냐고요.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좀 뭔가 적절한 뭐 다른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예, 어머님께서 아마 최저학력제 때문에 아마 고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아이들이 그 사회에 나와서 정말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소양 아주 일부가 이제 학업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학업을 조금이라도 아이들이 신경 써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세종뿐만이 아니라 네. 전국 모든 학생 선수들이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 그 부분은 조금 아이하고 좀 아니 그래도 6개월은 조금 길지 않나. 아니 근데 사실 좋은 거는 있어요.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아이가 이제 스스로 조금은 해야 된다라는 약간 의무감을 좀 가지고 좀 책상에 앉아 있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이스쿨 제도 아까 보셨잖아요.
근데 저도 한번 들어봤거든요. 이 아이가 몇 시간을 채워야 되는데 이수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들어봤는데 운동선수가 들을 수 있게 정말 차근차근 잘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선생님께서 예. 최저학력제는 조금 별로지만 예, 이스쿨 제도는 되게 좋다. 예, 그렇게 생각을 좀 저도 했습니다. 한 말씀 드리면은 학생 선수들의 최저 학력제는 물론 이제 그 이해 당사자, 직접적인 당사자에게는 제도의 정착, 도입 시기니까 상당히 큰 부담이 되겠지만 이것이 학생 선수들이 성장을 하면서 단순히 어떤 선수로서의 길 이외에 운동을 무기로 한 다양한 진로의 탐색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측면에서도 중장기적으로 학생 선수들의 성장에 저는 긍정적인 효과를 분명히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그런 것이 학교 운동부의 문화를 쇄신하고 한 단계 고도화시키는 데도 분명히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희 아이들이 또 보고 있을 수 있으니까 다행히도 저희 아이들은 잘합니다. 예. 다행입니다. 좋습니다. 예. 이렇게 매듭 짓는 걸로 하고 네. 세종에는 최저학력이 미도되는 학생이 거의 없습니다. 예. 아무쪼록 우리 학생들 좀 고생이 많겠지만 운동하면서 공부하는 것 어려운 거 알지만 최선을 다해서 미래를 향해 파이팅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이제 학교 운동부 하면 그리고 또 아직도 강조되고 있는 것이 청렴성, 투명성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막 학생들 열심히 막 경기하는데 이게 다른 환경의 이유로 막 조금 불이익을 받으면 굉장히 억울하고 슬프잖아요. 관련해서 세종시 교육청에서 혹시 좀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좀 있나요? 장 박사님. 어떤 학교 운동부가 이제 뭐 좀 극단적인 예들이 종종 이제 매스컴에 많이 언론에 이슈가 많이 되잖아요. 폭력 문제라든지 어떤 뭐 금전 문제라든지. 그래서 저희는 그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학교를 찾아가고 그리고 학교 운동부를 운영하는 학교에서는 학부모님과 꼭 그 간담회를 학기별로 1회 이상 이렇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저희가 학교 운동부에서 아이들이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게 사실은 지도자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지도자분들하고 그런 그 청렴이라든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소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직접 찾아가기도 하지만 직접 다 저희 교육청으로 한번 오시라고 하셔가지고 그때 문제점을 얘기를 들어보고 저희가 풀어드릴 수 있는 문제들은 좀 풀어드리고 그리고 꼭 지켜야 될 부분들은 저희가 안내를 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아직까지 크게 큰 문제는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 정말 다행입니다. 네, 교수님. 그럼 좀 그래도 계속해서 플러스가 되면 좋은 거니까요. 개선이 되려면 또 어떤 부분이 좀 고쳐지면 좋을까요? 예. 이 국가마다 세계 모든 국가들이 국가의 구체적인 형편이나 사정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지만 이 스포츠를 통해서 각종 스포츠를 통해서 학교 체육의 질을 좀 높이고 그리고 나아가서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북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들의 어떤 지역 그 학교 체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생 선수들을 육성한다든지 혹은 서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역사회 클럽 중심으로 해서 스포츠 선수들 육성한다든지 그 이외에 이제 동유럽이나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이제 학교 중심으로 이제 선수를 육성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저는 그 충격을 예전에 잊을 수가 없는데 오래전이긴 합니다만 올림픽에 출전한 한 선수가 있었는데 그 선수의 직업이 의사, 뭐 교사, 뭐 직업이 따로 있는 거예요. 운동이 직업이 아니라 본인이 직업이 따로 있고 그거를 자기가 관심 있고 재능을 보이는 그 종목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올림픽까지 출전하게 된다. 아, 참 이상적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중간에 어디쯤에 지금 있는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특히 이제 장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종시는 세종시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기반해서 이 학생 선수 육성이라든지 운동부라든지 학교 체육 같은 것들을 조화롭게 잘 꾸려 나가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도자의 전문성과 자질 함양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이다.
이거는 아까 말씀하셨던 각종 그 부조리한 내용들은 바로 여기에서 저는 출발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순히 운동 기능만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 또한 교육자라고 하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을 통해서 자기 삶의 목표 이런 것들을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길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학교 운동부 육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우리 아이들에게 한 말씀, 운동, 건강에 대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재밌고 이런 것들이긴 하지만은 그것이 자신의 성장, 온전한 성장에도 정말로 많은 부분을 기여하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꼭 기억하셔서 걷고 생각하고 땀 흘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이제 운동 선수인 아들 2명, 그리고 아직 운동을 하진 않지만 다른 방향을 또 생각하는 아들. 아마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텐데 또 아이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그 운동을 하고 있는 운동 선수들에게 제가 조금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아프지 말고 다치지 말고 미래를 향해서 한 발 한 발 나아가는데, 그 아프지 말고 다치지 말고가 꼭 이렇게 신체적인 거 말고 요즘에 문제가 되는 왕따 문제라든지 이런 게 많잖아요. 뭐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아프지 말고 마음도 건강하게 그냥 쭉쭉쭉 정말 탄탄대로 이렇게 쭉 갔으면 좋겠고. 네,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또 그 관중석에서 어머님들 손 모아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보는 거 보면 그 간절함, 그러니까 뭐 잘하는 것도 다치지 마라, 그런 마음 맞아요. 굉장히 크잖아요. 예, 우리 아이들 건강하게 몸도 마음도 튼튼하게 운동생활 이어갔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 장 학사님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운동이 이제 그 얼마나 중요하고 아이들한테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지 아마 너무나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은 운동이 너무나 좋고, 그런 애들이 초등학교 남자애들은 체육 시간이 너무 기다려지고 여학생뿐만이 아니라고.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지금 초등학교 1, 2학년이 체육이 사실은 이제 즐거운 생활 안에 이제 포함이 돼 있었는데 그게 이제 분리가 이제 확정이 됐고, 초중고 아이들은 이제 그 운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3 때까지. 일반 학생들은 그 체제 안에서 이제 운동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그 저희 세종 같은 경우는 27년도에 세계 학예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개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기점으로 해서 또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엘리트 체육이 또 기반이 될 거고요. 저희 교육청에서도 그 제가 나오기 전에 이미 네이밍을 사실 했어요. 그 아이들이 조금 더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세종아 운동하자 이런 사업을 저희가 이게 지금 그 사업을 아이들이 등교하기 전에 아이들이 조금 신체 활동을 통해서 머리를 좀 이렇게 상쾌하게 하고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사업을 지금 이제 발굴을 해서 그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 엘리트 체육하고 그리고 학교 체육이 조금 더 이렇게 선순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 세종시에 있는 모든 학생들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세종이들도 운동 열심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건강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세종아 학교가자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치고 끝내도록 하죠. 세종아 학교가자! 감사합니다.